PFT 멤버들의 사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상태인데, 이 와중에 PFT 멤버들의 생일 파티까지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죠. 황당하기 그지없는 현재 PFT 사태 하나씩 한번 전달해 드려볼 텐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JJO, 쪼 러스 5050이라는 계정, 하루 종일 많은 유튜버들과 또 제 영상 내에서도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회자가 되곤 했습니다. 이 PFT 멤버들과 더기버스 뒤쪽에는 얼마나 많고 다양한 뒷세력들이 존재하길래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을까요? 특히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JJO라는 계정에 전홍준 대표님을 음해하는 아주 충격적인 방식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런 시너지 넘치는 사업 아이템도 있는데 왜 아이돌을 키우겠다라고 하냐, 지금 포지셔닝에 딱이지 않냐 라면서, 여기에 같은 전홍준 대표님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한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을 하는 이 대표님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오른쪽에다가는 건강보조식품 사기 피해 기사를 또 배열해가지고 마치 이 동명이인인 전홍준이라는 사람이 전홍준 대표님처럼 PFT 사태에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여론 조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이 건강보조용 식품을 판매하는 전홍준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PFT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과는 이름만 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오른쪽에다가는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사기 사례를 또 기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홍준 대표님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기사를 살펴보니, 알고 보니 2012년 하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의 전홍준 대표님과는 당연히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트위터 계정은요, 사건 번호는 머리만 똑똑하면 다 할 수 있다. 전관 변호사를 쓴 이유에 대한 영상은 없냐, 해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으며 말 흐리기와 말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죠. 특히나 황당한 건 이 멤버의 수술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팝의 미래가 뭡니까? 소중한 자식을 이렇게 막대하여 수술까지 해야 한 만큼 병을 키운 뒤에 수술 날짜조차 미루는 짓거리도 관행으로 용납이 되고 있는 이런 K-팝 산업은 자멸하게 되어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인적 자원을 쥐어짜서 굴러갈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국제 기준을 지켜줘야 그나마 유지가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어린 멤버를 막대했고 수술까지 해야 될 만큼 병을 키웠고 그 수술마저도 미루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황당한 궤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홍준 대표님은 아란이라는 멤버가 담낭형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가를 주었으며 더불어 뭐 활동 여부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음에도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이 계정, 그리고 관련된 더기버스, 많은 뒷배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든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켜서 조금이나마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을 끌어가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모두 감행하고 있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소속사는 재능 있는 멤버들이 큐피드라는 노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냥 망하는 거다. 그런데 큐피드 노래를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큐피드 음원 수익이 무려 70억이나 된다. 그러한 돈을 먹고 아무런 인적 자원도 없던 회사가 지금 투자금까지 받았다. 그런데 도대체 80억은 어디다가 써먹은 거냐. 간접비 포함하여 걸그룹 평균 제작비는 2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투자금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미 전홍준 대표님을 통하여
다 낱낱이 공개가 됐죠. 결국 아무리 이야기를 늘어나 봐야 거짓, 선동밖에 되지 않는 이런 사태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굉장히 위험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또 하나 흘러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잘 언급되지 않았던, 아예 나오지 않았던 워너뮤직 음반사에 대한 독소 조항 이야기입니다. 6월 19일 날 계약서에 이미 투자 사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급금 투자였죠. 그런데 이 6월 19일 날 딱 투자 계약이 있던 날에 우연치 않게 멤버들이 짐을 싸서 숙소를 이탈합니다. 결국 전홍준 대표님의 사인만 들어가면 계약이 완료되는 거였는데 이 전홍준 대표님은 고민 끝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독소조항 때문이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독소조항이 뭐냐면 멤버들과 분쟁이 생길 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충격적인 건 이 사인을 하기로 한 당일날에 이 멤버들이 우연치 않게 짐을 싸서 숙소를 나간 겁니다. 만약 이때 전홍준 대표님이 먼저 사인을 하고 나서 멤버들이 짐을 싸서 나가게 되며 지금의 이런 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이 워너뮤직과 엄청난 투자금 계약을 체결한 전홍준 대표님은 바로 이 독소 조항, 멤버들과 분쟁이 생길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이 되어야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감정적 호소와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편파 방송만이 방영이 되면서 문매를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비판 게시물이 이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작 방송을 한 피프티 편 도대체 언제 정정보도 방송할 거냐?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조작으로 해외 팬들의 어트랙트 여론이 악화됐다고 한다. 정말 SBS는 용서가 안 된다. 조작 편파하면서 공로상을 받고 이게 나라냐. 김상중 씨는 좋겠다. 최악의 방송사 SBS는 공로상도 조작 작업해서 받아내는 거냐. 이게 SBS에서 직접 진행을 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내에서 끝날 사안인지는 저도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이런 큰 실수가 있었을 때에는 SBS 방송사에서 나서서 제대로 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상중 씨가 최근 방통위에서 받은 이 공로상은요, 많은 대중들에게 더욱더 큰 분노를 야기시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세력은 또 있죠. 바로 제프 벤자민입니다. 이 제프 벤자민과 이 쪼 러브스 5050,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트위터 계정의 인물들과는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었죠. 더불어서 이 제프 벤자민은 손승연 씨의 앨범 소식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손승연 씨가 누굽니까?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함께 지금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유일한 가수이죠. 자, 그리고 보면 이 제프 벤자민 쭉 보면은 예전에 이 새로운 K-POP 페스티벌에 몬스타엑스, 카이, 전소미 등이 참여한다라는 기사를 썼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K-POP의 모든 사람들은 미국에 진출을 하고 싶어 한다. KAMP 글로벌 CEO인 팀 김은 말했다. 한국 문화와 LA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쭉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지금 내려다보다 보니 팀 킴이 누구냐? 바로 티모시 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손승연 씨와 팀 킴이라는 사람이 이 K-POP 글로벌 현상을 두고서 이 제프 벤자민이 기사를 썼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과거 이 팀 킴과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함께 이 백이사까지 있었던 이 자리에서의 이 기억나시죠? 지금은 살짝 덮였지만 한때 엄청난 사기 행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 노래 저작권을
조금씩 지분을 사서 판매하는 등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런 황당한 사건부터 이렇게 미국의 지사를 두고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뭔가 큰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모습까지. 근데 여기에 제프 벤자민과 함께 연관이 있어 보이는 팀 킴이 또 안성일 씨와 함께 있고 백이사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 뭔가 이들의 관계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껏 전홍준 대표님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우호적이고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에게는 굉장히 악의적이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도 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와 다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프 벤자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전홍준 대표님은 템퍼링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조차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를 지지하며 전홍준 대표님에 대해선 굉장한 악의적인 모습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연예계를 아예 모른다. 안성일 씨, 오기재라는 별명이 붙었죠? 안성일 씨가 큐피드를 작곡했느냐? 안성일 씨가 큐피드 곡을 골랐느냐? 안성일 씨가 홍보를 했느냐? 안성일 씨가 지원금을 지원했느냐? 안성일 씨가 춤을 가르친 거냐? 사실 이게 다 안성일 씨가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트랙트 소속사의 전홍준 대표님의 기획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왔었다라는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참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트랙트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와 SBS의 유니버스 티켓이 방영을 한다고 하면 어느 방송 프로그램을 더 집중적으로 시청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어트랙트의 뉴 걸그룹 프로젝트를 시청하시게 될 겁니다. 이 유니버스 티켓이 또 공교롭게도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사인 SBS에서 방영을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뭔가 촌철살인적인 사과문 발표를 종용하거나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K-POP 산업을 도박판으로 비유를 했죠. 그런데 정작 SBS에서 최초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많은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번 피프티 사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이 어트랙트 뉴 걸그룹 프로젝트가 방영을 한다라면 당연히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람하겠다, 시청하겠다, 유니버스 티켓에는 관심조차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피프티 멤버들,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도 문제지만 이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제프 벤자민, JJO라고 하는 트위터 계정,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피프티 멤버들조차 어트랙트 소속사에 큰 피해를 입혔다라는 겁니다. 보면 이런 글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비라고 하는 아주 초대박 성공을 거둔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비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중지시킨 전홍준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글을 읽어보면 23년 6월 19일 피프티로부터 내용 증명을 전달받은 전홍준 대표는 그날 저녁 안성희 대표를 만나 회의를 할 때도 바비 뮤직비디오와 광고권은 진행할 수 있도록 멤버들을 최대한 설득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6월 20일 다음 날이죠. 전홍준 대표님은 갑작스레 이번 사태의 주동자를 찾아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 타협은 없다. 등의 발언을 하며 돌연 이 바비 드림즈 뮤직비디오 촬영을 갑작스럽게 중지시킵니다. 알고 보니 안성희 씨는 해당 촬영을 중지할 경우 향후 미국 측으로부터 어트랙트에 제기될 손해배상, 법적 조치와 신뢰 및 평판 저해, 피프티의 향후 글로벌 커리어에 끼칠 심각한 타격에 대한 우려감 등을 강력히 피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홍준 대표님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몇 주간 준비해오던 과정을 돌연 중단했으며 동시에 안성희 씨가 워너뮤직의 내용 증명 수령 사실은 숨긴 채
중단 사교에 대해 거짓 설명하도록 강요하고 그로 인한 책임까지 전가했다. 황당한 게 이게 바로 더기버스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채권자 아란 멤버이겠죠. 아란 멤버의 수술 이후 광고 촬영, 일정, 미국 활동 등 전부 다 전홍준 대표님은 멈출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광고권까지 모두 다 중지시켜버린 건 이 백이사에 복구된 이메일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화장품 광고권 거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업무적 내용, 증거 인멸 등 이 모든 것조차 피프티 멤버들이 믿고 있던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만들어낸 사태들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인성조차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회의적인 입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때 전홍준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안 대표, 나의 꿈은 직상장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치했던 목표입니다. 그게 나의 명예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갑시다. 어깨동무하고 YG에는 테디 프로듀서가 있다라면 어트랙트에는 안성희 씨, 바로 시안 프로듀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이십니까? 이 당시 때 안성희 씨는 이렇게 카톡을 했어요. 대표님, 일반 제작자들이 가지는 생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메이저 네 곳과 협업도 금물이며 직상장 이런 말 참 듣기 좋고 대표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명예롭게 돈 벌게 해드리잖아요. 다른 길을 가십시오. 안성희 씨가 뭔데 전홍준 대표님에게 명예롭게 돈 벌게 해드리고 있다 이러한 말을 했느냐 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안성희 씨가 전홍준 대표님을 대하는 모습만 봐도 외주 용역업체 관계자라고 하기에는 그 도와 선을 한참 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전홍준 대표님을 어트랙트 소속사의 대표님으로서 피프티 멤버들의 소속사 대표님으로서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있었는지를 이러한 카카오톡 내용만으로도 일반 대중들은 너무나 여실히 느껴진다.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전홍준 대표님이 왜 눈물로 몇 날 며칠을 지새우고 한강으로 갈 것 같이 생각을 했는지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됩니다. 특히 피프티 멤버들의 뒷배 세력이라고 계속 지적받고 있는 멤버의 외삼촌이라는 분, 역할이 굉장히 컸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템퍼링에 대한 작당 모의부터 거기에 따른 세부 설계, 가스라이팅 작업까지 모든 단계에 깊숙이 가담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배신에 성공하여 가족 회사를 차렸다면 외삼촌 명의였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 쉽게 말해서 이번 템퍼링 사태가 지금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의 힘만으로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부모님들이 굉장히 의심을 받았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결국 이 외삼촌이라는 분이 유튜브도 만들었고 법인회사까지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설립했다라는 정황만 놓고 봐도 아마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더불어 이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던 게 아니냐. 실제로 제가 어제 이 음반 레이블, 한국 음반 레이블 협회장님이 했었던 이야기 전달드렸죠? 가족 중에, 지인 중에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련자가 있다라면 템퍼링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 그 사람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위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 외삼촌이라는 분이 저렇게 그러한 주의 인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이 또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 피프티 멤버들의 생일 파티가 대대적으로 열린다라는 건데요. 자, 바로 이런 글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아란이라고 하는 참 담낭년부터 여러 이야기에 오르내리고 있는 멤버입니다. 이 아란이라는 멤버가 이제 곧 생일이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그러야 중국에 있는 팬들이 이 멤버 아란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공고문입니다. 근데 황당한 건 그 생일 파티가
바로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생일 파티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을 보면 9일부터 10일, 11일까지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생일 파티 이벤트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랍 멤버의 얼굴이 들어간 쇼핑백, 굿즈부터 스티커,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판매하는 건지 나눠주는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굿즈까지 있는 걸 보니 중국 팬들이 이렇게 아란이라는 멤버의 생일까지 챙겨주고 있다.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나와요. 피프티 멤버들의 가족들이나 버기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부자가 이 중국 팬들과 함께 이 생일 파티를 혹시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아직 그것에 대한 확실한 팩트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지금 시기에서 이 멤버들의 생일 파티가 중국 팬들에 의해서 열린다라는 게 세계적으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것도 열린단 말이죠. 차라리 중국에서 열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중국 팬들이 피프티 멤버들을 위한 생일 파티를 연다. 이건 뭔가 기사화가 될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한국에 있는 팬덤과 중국, 나아가서는 해외에 있는 팬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 피프티 건재하구나. 그런데 어디에서 생일 파티를 하나 알아봤더니 참 청담동이긴 합니다. 아, 청담동이 아니라 논현동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요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논현역에서 가깝고요. 야, 이 보니까 이 작은 카페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피프티 멤버들, 블랙핑크, 방탄소년단과 함께 빌보드 차트에 입성을 하며 최근 VMA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세계 부문 후보에 올라갔었던 그런 기록을 달성했던 가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생일 파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거 아무리 봐도 액션 아니냐, 보여주기식 생일 파티 아니냐, 국내 여론이건 해외 여론이건 뭔가 피프티 멤버들이 이렇게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생일 파티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만 조합해 봤을 때 이 피프티 멤버들의 뒷배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들이 얼마나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뒷공작 작업들이 끊임없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